작은 아씨들 마지막 화가 다가오는 지금, 아직까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 있죠. 바로 최도일인데요. 과연 최도일은 배신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최도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최도일의 일생을 간략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최도일의 아버지 최희재는 정난회의 멤버였지만 어째서인지 다른 정난회 멤버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죠. 그 행보 덕분인지 최희재는 과거 초창기 정난회 멤버 중 장사평과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허나 최희재의 이러한 선택은 그의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죠. 어린 나이 최도일은 아버지는 행방불명, 어머니는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교도소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이 필요한 나이였던 최도일은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손을 내민 게 원령가였죠. 웃기는 상황입니다. 최도일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린 것의 시발점이 원령가인데 최도일은 아이러니하게 원령가의 지원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최도일은 원령가의 지원을 받아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유학을 떠나기 전 최도일은 아버지 나무에 푸른 난초를 엮을 때 꿈이 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떠나기 전날 아버지 나무에 난초를 걸 때 장군님 물으셨지. 네 소원이 뭐냐고. 나중에 엄마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거. 엄마랑 같이 사는 것, 그리고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 장면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 게 원령가는 항상 푸른 난초를 아버지 나무에 엮을 때 각자의 꿈을 물어보는 듯 합니다. 오인주를 원령가에 끌어들이려 했던 원상어 역시 오인주에게 꿈을 물었었죠. 자기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 각자의 꿈을 듣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원령가가 지원해주겠다. 이게 원령가가 자신의 사람들을 만드는 방법이고 약점을 잡는 방법 같습니다. 즉 듣기 좋은 감언이설이죠. 이때 말하는 각자의 꿈들은 곧 약점이 됩니다.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어린 나이 최도일은 엄마랑 같이 사는 것을 꿈이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박재상은 최도일에게 어머니로 딜을 겁니다. 어린 시절 최도일이 말했던 소원이 최도일의 유일한 약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박재상은 최도일의 약점, 어머니를 끄집어내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을 짜려 한 것입니다. 어머니를 잘 봐. 널 위해 살인을 하고 반평생 감옥에 살다가 지금 혓겨물고 누군 가련한 여인이야. 넌 누굴 선택하겠어? 12살 때 이루지 못한 소원처럼 강력한 건 없지. 내가 그 소원 이뤄줄게. 아버지 넘기고 어머니 모시고 가라. 허나 최도일은 지금까지 원령가 밑에서 일하다 죽게 된 다른 난초들과는 달랐죠. 그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렸고 결국 그 결정이 원령가를 한 방 먹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최도일이 원령가와 싸우겠다고 결정을 내린 이유가 오인주 덕분이었죠. 오인주가 최도일의 어머니를 만나 최도일의 어머니가 무죄라는 것을 알렸고 무죄를 알릴 범행 도구 역시 최도일의 손으로 들어오게 해줬으니 그때부터 최도일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인생이 꼬인 게 아버지 탓이 아닌 원령가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최도일이 자신의 진짜 적을 알게 해준 오인주를 돈 때문에 배신을 한다는 생각은 하기 힘드네요. 애초에 최도일이 돈 때문에 배신하기에는 이미 돈을 가지고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주를 구하러 왔었으니까요. 원상아가 오인주에게 정말 최도일을 믿냐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오인주는 최도일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최도일은 학창시절부터 일부러 친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배제한 것이겠죠. 유일한 약점이었던 어머니 역시 무사히 빼낸 현재의 최도일에게 약점은 없습니다. 박재상이 최도일에게 오인주를 데려갈 거냐는 질문에 오인주 데리고 갈 거야? 제가 오인주를요? 위임장만 한 장 받으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내 말 맞지? 500원. 네가 오인주를 좋아한다잖아. 아니라는데 500원 걸었어. 최도일이 오인주를 냉정하게 쳐낸 것도 오인주가 자신의 약점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오인주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매정하게 대답한 것이겠죠. 아마 최도일의 마음에는 이미 인주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매정한 최도일이지만 그간의 행적을 보면 똑똑하고 냉정한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무모한 행동들, 최도일답지 않게 계획이 없는 무계획에도 오인주를 구하기 위해 매번 나타났죠. 어떻게 왔어요?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왔어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채도일이 세 자매 편에 남아 있어야 힘의 균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상한 머리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 마피아들 속에서도 살아남은 해결사 채도일. 세 자매에게는 이 해결사 채도일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점에선 원령가를 평범한 세 자매의 힘만으로 싸워 이긴다면 이는 정말 판타지 드라마가 되겠죠.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채도일은 세 자매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세 자매 편에 서줘야 합니다. 그게 긴장감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작은 아씨들 사전 인터뷰에서 세 자매들이 채도일의 캐릭터를 설명할 때 머리도 잘 쓰는데 몸도 잘 쓰는 만능캐, 블록버스터 담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차에서 원령가를 무너뜨리는 전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세 자매가 메인으로 그리고 그녀들을 돕는 조력자로 채도일이 끝까지 함께 싸워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예고편에서 5인주의 돈이 모두 빠져나가 채도일이 배신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5인주 계좌를 추적 중인 원상아에게 대비하기 위해 채도일이 안전한 곳에 돈을 옮겨놨다고 생각하며 5인주가 법정에 설 때까지 채도일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것도 어쩌면 5인주가 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게 원령가로부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생각에 뾰족한 수가 생길 때까지 채도일이 두고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작품들을 보면 권력자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죄를 지어 오히려 교도소에 들어가려 하더라고요. 교도소 안이 밖보다 안전하니까요. 10화에서 채도일이 말도 잘 섞지 않던 아버지 최희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저 녀석 엄청 잔소리했어. 병실에서 절대 잠들지 말라고. 혹시라도 인주씨 위험해질까 봐. 로맨스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디 채도일이 세자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남아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채도일 이외에 세 자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지원군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오인경의 남사친 하종호입니다. 하종호의 집안에 대해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가 좋은 집안을 배경으로 뒀다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듯한데요. 이번에 오인경의 제보를 모든 방송사에서 거부했는데 유일하게 허락한 곳이 HTN이었죠. 박재상보다 더 윗선의 선택이었다고 하는데 아니, 저도 몰랐습니다. 방송 직전에 더 윗선에서 결정한 거고요. 이 윗선, 하종호의 집안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으나 HTN의 H와 하종호의 H가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 오늘은 채도일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어디까지나 추측이기에 채도일이 배신하는 스토리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2화밖에 남지 않은 작은 아씨들 내용에서 지금 원령가를 무너뜨리기도 바쁜데 현재 시점에 채도일이 배신을 한다면 내용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채도일씨 믿겠습니다. 오늘 리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작은 아씨들 최종화까지 저와 함께 정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은 볼품 없잖아. 꽃이 피면 진짜 공주님이야.